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원주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의 원창묵 전 시장이 3선을 하며 시정을 이끌어왔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원광수 당선인이 당선되며 새로운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원 당선인은 원주 지역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6일 지방선거의 후일담과 기획하신 시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CBS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네. 살이 좀 붙었나요?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저에게 4년 동안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약속드렸던 거, 선거 공약, 앞으로 제가 7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차근차근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원주 시민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제가 쭉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당선되신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틀이 있는데 네. 그 인수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원주의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기간에 정해진 그 기한에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빠듯하게 잡고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업무 보고를 오늘까지 받았고요. 네. 내일부터는 저희가 그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원주 시정의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원주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원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원주시의 여러 그 현안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도 방문을 하고 실제 이제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그런 조사도 좀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의견도 함께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빠듯해서 빠듯하실 것 같아요.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거 운동할 때보다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더 바쁩니다. 더 바쁘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지난 선거 운동 때 이제 뭐 물론 바쁘셨겠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 일단 후일담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좀 선거 운동 기간에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 이런 것들 좀 있으신가요? 다 기억을 사실 해야 되는데 네. 글쎄 이제 그 만나면서 이제 그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복지 시설을 이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료 급식도 하고 뭐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주 그 시설이 열악하고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운영을 하시는 그런 시설인데 2층이 아주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 뭐 올라가면서 한 2번을 쪘어요, 머리를. 그만큼 좀 어느 정도 네. 높지 않은. 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한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교류를 하셨던 분이고 네. 그랬는데 거기서 그분을 이렇게 뵀어요. 네. 노숙자 활동을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원주가 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복지시설을 나오면서 거기에 그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을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진짜 이 이제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 싶다. 도와야 한다. 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원주시밖에 없다. 뭐 국무총리가 그런 분들을 돕겠습니까? 뭐 어느 장관이 돕겠습니까? 원주시장만이 할 수 있고 원주시장은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산 편성권,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 싶어요.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걸 아주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도움을 네. 진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그때 또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좀 울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사실 그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초반에는 여론조사에서 이 상대 후보에게 조금은 이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12년 동안 해온 원주였습니다. 시장을 해온 원주였는데, 이런 초반에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제 역전을 또 하셨거든요. 시민들이 우리 원광수 후보를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제 제가 속하지 않은 다른 정당 민주당의 그 전임 시장님께서 활동을 하셨고 물론 이제 그분 전임 시장님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잘하신 것도 많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많고 그러나 시민들이 그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안 했던 사업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원하시는 사업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 여론이 많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민주당의 거대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죠. 거대 여당이 등장했는데 민주당이 아마 잘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이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바람이 불었고 또 원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일할 수 있는 앞으로의 4년의 기간 동안 정말로 초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그 기회 또 날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18개 시장 군수 중에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 14명인데 네 분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민심인 거죠. 뭐 저희가 뭐 18개 시장 군수를 다 저희가 차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그 뭐랄까 개혁도 없고 쇄신도 없고 이렇게 가면 언제든지 그런 민심의 그 바람에 의해서 저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잘할 겁니다. 원주 시민만 보고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짐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경제 살리기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또 해법을 좀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제 대기업을 좀 유치해 오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수위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공약들을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그 공약들 사실 상당 부분이 결국 그 최종 목적지는 경제입니다. 문화 공약도 결국은 경제 정책이고 교육 정책도 결국에는 경제 정책, 복지 정책도 결국은 경제 정책, 안전 공약도 결국은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건데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원주는 그 강원도의 리딩 도시로서 어떤 경제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 뭐냐면 칼국수 장사하시는 분이 옆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짜장면집 사장님은 저녁에 칼국수 사 먹고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주 안에서 돈이 돌게끔만 그러니까 원주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경제 구조 가지고는 저희 원주의 미래 성장을 기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런 재원들을 창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네. 기업 유치를 과거처럼 계속 영세기업, 중소기업 그런 그 유치 전략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강원도의 그 경제 도시로서 리딩 도시로서의 원주의 위상을 정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도력이 있는 기업 또 자체적인 기술 개발력이 있는 이런 그 중견기업 이상의 좀 제법 큰 규모의 기업들을 원주로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런 기업을 원주로 꼭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찾아가야 돼요. 저희가 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중견기업 그 이상의 또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공약 때 제시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삼성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기업도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믿고 저희가 매진해야 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인수위원장님을 원주 경제계를 대표하는 그런 그 원로님을 모셨습니다. 이해규 전 원주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저희가 인수위원장을 아주 그 삼고초려 끝에 네. 저희가 인수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러한 것이 벌써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그렇죠. 네. 경제입니다, 경제. 그 경제를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루 종일 고민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살려야 문화가 있고 경제가 살아야 복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돈 없이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이제부터 앞으로 제가 7월 1일 취임을 하는데 그때 본격적인 그런 경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내놓고 실천에 옮길 겁니다. 네. 경제에 이렇게 딱 타겟을 명확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시책 사업도 상당 부분 또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사업들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네. 그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사업 중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업들은 제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내실을 기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원주 시민들이 새롭게 바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원주시정에 녹여낼 겁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참 재밌게 봤던 게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네. 집무실을 1층으로 옮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네.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공약에도 그 말씀을 이제 드렸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네. 당선인 자격으로 그 집무실을 올라가 봤는데 아주 전망도 좋고 그다음에 위치도 아주 높은 곳에 7층입니다. 7층. 네. 근데 이제 이 관공서 건물은 이 층고 자체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7층이라 그러면 아파트로 하면 뭐 거의 굉장히 높은 펜트하우스 거죠.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장은 지금 원주 시민들이 보실 때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 그런 스카이라운지 같은 그런 시장 집무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원주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원주 시민들로부터 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러자면 제가 몸 높이를 낮춰야 되고 시민들과 이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실을 그 시청 현관 옆으로 1층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1층으로 옮긴다 해서 지금 원주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소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을 원주시가 쓰고 있는 그 1조 5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에 충실하게 녹여가기 위한 그 첫 출발점이자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옮길 겁니다. 반드시 1층으로 네, 네. 소통을 또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으로 옮겨진다는 건 확실하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지난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당선인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좀 지난하게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 문막 화해 특화 관광단지, 그리고 또 원주 추모공원 사업, 그리고 원주 한옥마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평소에 도의원 할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그랬고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안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 오늘 다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 다 포함해서 원주시정 전반에 걸친 이 파악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인수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저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거들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모두 다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원주 시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원주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이 원주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저희 후배들, 저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원주시의 미래 그 지도를 이제 그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 지도도 다시 그려야 되고 문화 지도도 다시 그려야 되고 기존에 물론 잘해왔던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덧칠을 하면서 거기 그림을 입혀가면서 원주 시민의 어떤 그 행복 지수를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되고 이제는 원주시는 이제 춘천이 목표가 아니고 춘천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강릉도 마찬가지고 춘천 나름의 그런 그 특색이 있고 춘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강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주는 이제 강원도를 떠나서 전국 최고의 행복 지수 도시를 이렇게 뭐 무한정 이렇게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원주 시민이 느끼는 그런 행복 지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에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심 지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강력하게 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지난번 후보 나오셨을 때 네. 한 곡 선곡해 주셨던 것처럼 자, 오늘도 한 곡을 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그 CBS가 이래서 좋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네.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은데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 노래를 이제 네, 그러셨죠. 선곡했더니 네. 그거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데 저보고 뭐 실연의 그런 아픔이 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노래 가사는 굉장히 이제 슬픈 그 가사 내용인데 그 멜로디하고 그 리듬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슬픈 가사 들으면서 굉장히 신나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그 가수 나훈아님이 부르신 그 먼 훗날이라는 노래. 네, 그 나훈아의 먼 김미성 그 가수님이 부르신 그 원곡도 굉장히 불후의 명곡인데 네. 그 나훈아님이 부른 그 먼 훗날이라는 노래 네. 굉장히 좋습니다. 신나고요.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네.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나훈아의 먼 훗날 네.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